원장님, 그럼 HPV 바이러스는 자궁 경부에만 존재하는 건가요? 자궁 경부암이 워낙 또 센 암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집중된 거고, 실제로 에도 생길 수 있고 에도 생길 수 있고 도 생길 수 있는 게 인유두종 바이러스예요. 안녕하세요. 환자 입장에서 최신의 의료 지식을 윤리적으로 전달하는 삼신 의사입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제일 많이 하는 자궁 경부암 검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마스크는? 오늘 노 메이크업. 오케이. 원장님, 그럼 자궁 경부 세포 검사라고 팝 테스트란 어떤 걸까요? 자궁 경부 세포 검사라는 건 이렇게 자궁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경부 쪽에 이상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왜냐면 자궁 경부암이 제일 흔하기 때문에. 이거는 1943년에 파파니콜라우라는 의사 선생님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팝 테스트라고 명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1990년대 세포가 발달이 되면서 액상, 리퀴드 베이스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온다, 이런 식의 암 검사가 나오기 시작했죠. 자궁 경부암 검사라는 건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자궁암 검사는 자궁 전체에 대한 걸 보는 거고 자궁 경부암 검사만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1년에 한 번 암 검사 해주고 초음파 검사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음파 검사는 따로 받으셔야 되고, 이 암 검사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여성에서 이 자궁 경부는 어떤 의미일까요? 의미요? 의미? 본인도 여성이지만 잘 모른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장기일 뿐 내가 그걸 사용하거나 활용한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그 정자가 들어가는 길이기도 하고, 임신을 했을 때 자궁문이 열려야 아이가 나오는 길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염증의 보호막이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성관계 할 때 자궁 경부 쪽에서도 그 액이 조금씩 나오면서 조금 더 수정이 잘 되게 만들어주는 역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궁 경부에 대한 건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세션을 한번 잡아본 거예요. 그럼 원장님, 암 검사는 아무 때나 와서 해도 될까요? 검사는 항상 정확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관계 후에 오거나 출혈이 너무 심하거나 세정제를 쓴다, 이래서 그 세포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검사를 좀 미뤄서 하라고 얘기를 하죠. 즉 검체에 영향을 줄 만한 환경이 생길 때는 검사를 바로 안 하고 이후에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어요. 물론 이제 급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래도 검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성관계, 세정제, 그 다음에 염증이 있을 때 이런 건 피해야 돼요. 원장님, 그럼 암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국가에서 하는 암검진의 경우는 이렇게 생긴 브러쉬를 통해서 자궁 경부에서 세포를 이렇게 채취를 해요. 바로 이 슬라이드, 과학 시간에 배운 슬라이드에 이렇게 도마를 하고 고정액을 뿌린 다음에 이 상태로 병리과에서 판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에 나온 팝은 이렇게 브러쉬처럼 생긴 거를 수압을 하는 건 똑같은데, 채취하고 나서 이렇게 액상 담긴 곳에 담궈요. 그러면 거기 떠다니는 세포들을 이제 컴퓨터가 보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이 보기도 해서 조금 더 신선한 세포 상태를 보기 때문에 정확도는 얘가 조금 더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암 검사를 하고 나면 출혈이 약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깜짝 놀라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는 2, 3일 이상 출혈이 진행되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럼 이 자궁 경부암 검진을 했을 때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우선은 당연히 정상, 일단 자궁 경부암 이렇게 있고요. 그 사이가 이제 염증이 있다, 상피세포 이상이 있다, 위험성증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산부인과 외래 가면 맨날 나오는 게 이런 거죠. 정상 세포는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상인 세포 이렇게 변해가고 색깔이 변해가고 암으로 가게 돼 있죠. 이 단계별로 그 암 검사가 나오는데, 보통 상피세포 이상이 있을 때는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형성증이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치료가 좀 달라지는데, 2단계 이상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돼 있어요. 암 검사를 기본적으로 그냥 1년이나 2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오는 스케줄은 그 결과에 따라서 3개월인지 6개월인지 따로 정해진다고 보면 되죠. 그럼 원장님, 이 암 검사는 모든 연령이 똑같은 주기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30세를 기준으로 해서 30세 이전의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이 굉장히 높아요. 이 자궁 경부암은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진행이 되는데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니니까 30세 이전에는 2년에 한 번 암 검진을 하게 하고, 30세 이상부터는 바이러스 검사까지 같이 보기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기도 해요. 주기로 보면 조금 더 꼼꼼하게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30세 이후라고 보면 돼요. 원장님, 제 지인 중에 2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자궁 경부암에 걸렸대요. 왜 이렇게 걸리는 걸까요? 처음에는 저도 잘 그게 이해가 안 갔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진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저 6개월 전에 암 검사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상하게 나오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니까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건 다 알거든요. HPV라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게 타입이 좀 센 애들이 있어요. 16번, 18번이 거의 한 70% 정도 차지하기도 하는데, 자궁 경부암에 얘네들한테 감염이 되면 DNA 메칠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자궁 경부암으로 진행되는 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바이러스 타입에 따라서 좀 빨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짧은 기간에도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는 거죠. 원장님, 방금
HPV라고 하셨는데 HPV가 정확하게 뭔가요? 암이 왜 걸릴까를 연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1983년에 독일의 하란츠 추하우젠이라는 사람이 HPV를 찾아냈어요. 이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과 관계가 있다는 걸 밝혀냈죠. 그래서 이 사람이 2008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궁경부암 백신은 2006년부터 나왔어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400가지가 넘고요. 생식기에 생기는 거는 40가지 정도 되고, 그 중에 자궁경부암과 관계가 있다는 게 10가지, 한 15가지 넘게 있긴 있어요. 이 바이러스를 보고 이게 자궁경부암과 확실히 관계가 있다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젊은 나이들에도 암 검사를 한 다음에는 한 번 정도는 바이러스 검사를 봐두면 내가 상황이 어떻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원장님, 그럼 HPV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에만 존재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점막이 있는 부분에 생길 수 있다고 바라보면 돼요. 근데 자궁경부암이 워낙 또 센 암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집중된 거고, 실제로는 목에도 생길 수 있고 항문에도 생길 수 있고 질에도 생길 수 있는 게 인유두종 바이러스예요. 원장님, 그러면 한 번 생기게 되면 오래 가나요? 보통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2년 정도면 대부분 사라지는 걸로 돼 있고요. 1년 내 67% 정도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염이 됐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면역력만 키우고 관찰만 잘하면 대부분 다 치료돼요. 원장님, 그러면 HPV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자궁경부암으로 발전되는 이제 시간이 나이대별로 다를까요? 보통 자궁경부암은 빨리 진행되는 암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 암검진도 2년에 한 번 하듯이 대부분 다 그 전에 찾아내고, 나이대별로는 그래서 국가에서 의미를 두는 건 30대부터 더 관심을 두고요. 이 낮은 연령대는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 학생들한테 백신을 국가에서 접종을 하잖아요. 그 나이 때는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30대 넘어서부터는 자궁경부암이 좀 빨리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하는 거죠. 연령대별로 속도를 본다 그러면 20대 때는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를 오래 갖고 있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자주 검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인 경우에는 30대부터 정기적으로 잘 보면 대부분 자궁경부암은 찾아낼 수가 있죠. 원장님, 그러면 HPV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체내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오래 갖고 있는 비결, 이런 걸 설명을 하면 네. 면역력이 떨어진다, 파트너가 많다, 흡연을 한다, 이런 거 하면은 바이러스를 오래 갖고 있는 비결이 되고 바이러스 부자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는데 뭐가 있냐면, 경구 피임약을 길게 먹으면 바이러스를 좀 더 오래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요? 그래서 그거 기전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아마도 이런 기전일 것 같아요. 건강한 여성의 경우에 자궁경부암 바이러스가 계속 공격을 하는데 배란기 때 냉도 나오고 생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청소를 하면서 치료가 되는데, 이 경구 피임약을 먹으면 그런 배란죽의 농도가 낮거든요. 즉 자궁경부가 다시 재생되는 속도가 느려져서 그걸로 인해서 바이러스들이 세포가 계속 남아있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어찌됐든 제가 HPV 보균자인지 정기 검진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대부터 30대 중에 제가 볼 때는 3년에 한 번 또는 뭐 5년에 한 번 이 정도는 해주는 게 본인 건강 유지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원장님, 이제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에 따라서 추적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조직 검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나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사가 정상이면 그냥 2년에 한 번 해도 돼요. 그리고 내가 조금 의심스러운 경향이 있다 그러면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반응성 세포 변화라고 있는데, 이건 염증이 있다면 치료하면 되는 거고요. 상피세포 이상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보험이 되게 해줘요. 국가에서도 보험을 해주니까 바이러스 검사 꼭 해서 내가 고위험인지 아닌지를 보고, 고위험이면 조금 3개월이나 6개월마다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계속 정상적이면 그 단계가 다시 늘어나는 거예요. 6개월 다시 1년으로. 중요한 게 이형성증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3단계 이상이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 이상부터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까지 하고 조직 검사까지 하고, 1단계도 조직 검사를 해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높게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근데 1단계는 상피세포 이상이랑 보면 약간 이렇게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검사를 해서 이상 있게 처음 나온 분들이 많이 당황해 하시는데, 상피세포 이상이나 이형성증 1단계 정도는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고, 2단계 이상부터는 내가 그동안 관리를 잘 못했구나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있어요. 원장님, 그럼 그 적극적인 치료에는 뭐가 있어요? 2단계 이상 치료는 우리가 암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암으로 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약을 먹어서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N2라고 그 액화질소 같은 크라이오세라피라고 해서 동결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단계가 높으면 원추 저지술이라고 그쪽 부분만 살짝 드러내요. 크게 드러낸다고 생각하시는데 0.5cm밖에 드러내지 않고 나중엔 대부분 다 그 살이 채워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